새벽 2시쯤 왼쪽 팔과 다리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갔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아들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 도착 후 바로 MRI를 찍었더니 뇌경색이래요.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시나요? 걷다가 발끝이 자꾸 걸리거나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 루틴을 담당하는 박지훈 코디네이터입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것이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걸어다니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 혈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 저림, 통증, 한쪽 다리에 힘 빠짐, 계단 오를 때 비틀거림, 이 사실은 뇌가 위험에 처했다는 첫 번째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약 70% 이상이 발병 전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다리 저림, 보행 불안, 근육 경직 등의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번개가 아니라 미리 예고한 폭풍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경고를 노아 탓이라며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경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 그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경색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시작될까?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면 머리 문제 아닌가요? 왜 다리부터 이상이 오죠?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답에는 우리 몸의 순환 구조와 신경 연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다리죠. 그래서 혈류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저림, 무거움, 차가움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둘째, 뇌의 신호는 좌우가 교차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가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하죠. 그래서 왼쪽 뇌에 혈류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 힘이 빠지거나 오른쪽 뇌의 이상은 왼쪽 다리에 저림이나 마비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가 바로 뇌의 한쪽 부분에서 혈액 공급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비상벨입니다. 셋째, 다리는 중력을 거슬러 피가 올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쪽 혈액이 쉽게 정체되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다리의 근육과 감각신경이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왜 다리가 무겁지? 발끝 감각이 둔한데? 하는 느낌이 바로 그 초기 반응입니다. 결국 다리는 몸 전체의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다리의 혈류 변화는 뇌혈류 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다리의 신호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기 경고 시스템인 셈이죠.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려요.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런 증상은 결코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SOS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다리만 보지 말고 머리도 함께 점검하자. 집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양손을 똑같이 들었을 때 한쪽 팔이 내려오지 않는지, 이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산말할 때 발음이 갑자기 흐려지지 않는지, 이 3가지만 자가로 확인해도 초기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꾸준한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혈관에 좋은 오메가3나 들기름 같은 지방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런 힘 빠짐.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계단 오르다 다리가 푹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뇌가 이미 한쪽 운동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쪽만 그렇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저림 감각 이상. 양말 신은 느낌. 어르신들 중엔 맨발인데 양말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두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감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하거나 한쪽 다리가 저릿저릿하다면 그건 이미 뇌 속의 감각지도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를 질질 끌기. 신발 앞창이 한쪽만 다름. 가끔 가족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신발 앞코가 한쪽만 달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걷는 동작은 뇌가 다리 근육에 정교하게 신호를 보내야 가능한데 그 신호가 한쪽에서 약해지면 다리를 끌게 됩니다. 관절이나 근육이 아니라 뇌의 운동 회로가 끊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계단 문턱에 자주 걸림. 문턱이나 계단에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경고입니다. 발끝을 올리는 근육을 제어하는 뇌의 피질이 약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졌나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한두 달 안에 뇌경색으로 진행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떨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움직임. 의도치 않게 다리가 떨리는 경우 손해나 중내 부위의 혈류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이 부위는 몸의 균형과 긴장을 조절하는 핵심인데요. 이상이 생기면 몸이 내 의지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단순한 피로나 파킨슨이 아니라 급성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균형 문제. 비틀비틀 한쪽으로 쏠림.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운다면 이미 뇌의 균형 담당 부위인 손해나 전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돌거나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이 흔들린다면 손해 뇌경색의 대표적인 전조입니다. 그냥 어지럼증이겠지, 피곤하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일곱 번째, 잠깐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열 발작.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가 순간적으로 휘청했다가 몇 분 뒤 멀쩡해졌다고 안심하셨다면 일과성 허열 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스스로 열리는 건데요. 이때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안에 3명 중 1명은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 증상은 모두 다리의 문제 같지만 실은 뇌가 보내는 조기경고 시스템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뇌혈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몸의 언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다리만 보지 말고 머리도 함께 보세요. 조금만 빨리 알아차리면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좀 쉬면 낫겠지. 이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증상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상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거나 한쪽 저림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이 아닙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확실한 경고예요. 괜찮아지길 기다리면 그 짧은 기다림이 뇌세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긴 뒤 4시간 안에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즉, 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오른손으로 밥 한 숟갈 뜨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 루틴 4가지. 혹시라도 이게 단순한 피로인지 뇌 신호인지 헷갈리실 때 제가 권하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이 있습니다. 거울 앞이나 안전한 곳에서 꼭 해보세요. 첫째, 일어나기 테스트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고 일어나 보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중심이 쏠린다면 이미 근력 전달 신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 눈 감고 제자리 서기. 양발을 모은 채 눈을 감고 10초간 서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으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각 비교하기 테스트로 두 다리를 손끝으로 번갈아 눌러보세요. 한쪽이 더 둔하거나 따끔한 자극을 덜 느낀다면 감각신경 전달에 차단이 생긴 겁니다. 넷째, 직선 걷기 테스트로 방바닥에 줄을 긋고 그 위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거나 비틀거린다면 균형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그냥 조금 어지럽다.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세요. 삶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어지러웠는데 괜찮아져서 그냥 잤어요. 오늘 아침에도 힘이 없었는데 밥 먹으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뇌는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근육은 잠시 쉬면 나을 수 있지만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확인해야 산다. 조금 과장된 말 같지만 이건 제가 수십 명의 환자를 직접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하루만 늦어도 평생의 불편이 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이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릴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다리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불편함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살고 싶다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정미자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왼쪽 눈이 살짝 처지고 입꼬리도 한쪽이 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몇 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그날 오후엔 장을 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었어요. 그때도 잠깐 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왼쪽 팔과 다리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갔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아들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 도착 후 바로 MRI를 찍었더니 뇌경색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틀 전 얼굴이 처졌을 때 오셨으면 지금처럼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왼손이 아직은 조금 둔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좀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했다는 걸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다리가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부터 갑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정미자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 괜찮아지겠지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엔 어르신처럼 잠깐 얼굴이 처지거나 다리가 약해졌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일과성 허열 발작 증상을 겪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순간을 놓쳐요. 피곤했겠지, 하루 쉬면 되겠지 하면서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100% 가까이 회복이 가능하지만 하루만 늦어도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 4시간의 의미입니다. 뇌는 심장보다 더 예민합니다. 심장은 잠시 쉬어도 다시 뛸 수 있지만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4시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항상 서둘러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사례처럼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더 경고등이 빨갛게 켜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다음은 진짜 발병이 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괜히 미안해할 필요도, 과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왔어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지킵니다. 정미자 어르신처럼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치료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지금 위험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관리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습관의 결과다. 그만큼 매일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꾸준히 관리하기.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 속의 찌꺼기예요. 이걸 만드는 주범이 바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당뇨는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류를 막고, 콜레스테롤은 기름때처럼 혈관을 좁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를 3대 수치라고 부릅니다. 매달 한 번씩은 꼭 병원에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식단과 운동으로 바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식단 관리, 지방은 줄이고 혈관에 좋은 기름으로 바꾸기. 많은 분들이 기름기 많은 음식이 나쁘다 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포화지방, 삼겹살, 튀김, 버터는 줄이고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처럼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섭취하세요. 이런 지방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는 가능한 피하고 하루 물 섭취량을 1.5에서 2리터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혈액이 묽어야 뇌까지 산소가 잘 도달합니다. 3. 운동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운동 중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오전 10시 이후 햇살이 따뜻할 때 걷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걸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세워서 팔을 흔들며 걸어보세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내 몸의 혈관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금연, 절주,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담배는 혈관을 바로 수축시키고 술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요. 혹시 이 나이에 이제 끊어 뭐하나 하신다면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즉시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5.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 루틴. 뇌경색 예방의 마지막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표정 확인하기. 입꼬리와 눈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았는지. 말하기 테스트.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말해보기. 발음이 어눌하면 즉시 체크 필요. 팔다리 들어보기. 양팔, 양다리를 동시에 들어 힘의 균형을 확인. 가볍게 걷기 테스트.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리지 않는지 확인. 이건 어려운 검사가 아닙니다. 단 3분이면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67살 박노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늘 괜찮겠지 하고 덮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혈압약도 꾸준히 안 먹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마셨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다리가 살짝 저리고 발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그 뇌경색 전조라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평소 보던 TV 대신 팍지훈 코디님이 나오는 건강 영상을 봤어요. 이상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170,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이대로면 곧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거울 앞에 섭니다. 입꼬리, 눈, 팔, 다리. 팍지훈 코디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침 3분 자가 체크를 꼭 해요. 그리고 매일 30분 빠르게 걷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루 5천 보는 기본이에요.
식단도 바꿨습니다. 삼겹살 대신 들기름과 채소,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내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냐며 놀랄 정도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몸이 진짜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젠 제 주변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체크는 3분, 식단은 평생.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병원 갈 일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뇌가 맑고 다리가 건강하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어요. 박노철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새삼 바꾸나 이런 마음이 당연하죠. 그런데 어르신은 해내셨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병원에서 치료받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집에서 예방하는 생활습관병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습관에서 지켜진다. 오늘 박노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단 한 가지라도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3분 체크든 하루 30분 걷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다리의 신호, 몸의 작은 이상,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미세한 경고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아침 3분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생활 건강 코디네이터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